당장 대형 호재가 나와 급등을 한다고 해도 몰빵은 언제나 반대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만신창이가 되어 바닥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10년짜리 주도 산업 섹터로 분산을 하는 것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경기와 상관없이 정해진 장기 고성장하게 될 탑픽 섹터 내에서 째려볼 수 있는 종목들, 몰빵한 주식을 분산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지속할 생각입니다. 올해도 좋고 내년에 더 좋을 종목, 심지어 내후년에도 더 좋을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물렸더라도 몰빵한 종목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괴로우면 그냥 들어오이소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2차전지, CNT 도전제 소재 기업, 나노 신소재를 살펴봅시다. 1분기 실적은 웬만하면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스플레이향 저반사 코팅막인 중공실리카와 2차전지용 CNT 도전제의 출하량 증가로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작부터 좋네요. 디스플레이 소재인 중공실리카는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 이 또한 고성장이 전망되는 사업이군요. 일단 2차전지 CNT 도전제 소재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면서 중간중간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근 나노신 소재는 차세대 배터리 첨가제로 알려진 CNT 도전제 캐파 증설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CNT 도전제는 배터리의 충전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의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성장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2차전지 소재입니다. 말하면서도 그냥 좋네요. 내년부터는 실리콘 음극재 적용에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일단 실리콘 음극재는 지금까지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흑연 음극재를 대체하게 되기 때문에 수요의 고성장이 전망되고요. 이런 실리콘 음극재의 CNT 도전제가 첨가가 된다면 음극재의 전자 이동성을 높이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거고요. 실리콘 팽창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배터리의 안정성도 향상되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차세대 배터리의 필수가 될 수 있는 소재입니다. 심지어 음극재뿐만 아니라 하이니켈 양극재의 효율을 개선시키기 위해 기존 카본블랙 대신 CNT를 양극재의 도전제로 활용하려는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신 소재의 CNT 도전제 시장은 예상보다 시장이 더 빠르게 확장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좋죠? 좋다니까요. 좋다는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CNT 도전제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현재 양산 가능한 업체가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는 것이 아니라 유일합니다. 그래서 향후 시장이 커진다면 나노신 소재의 온전한 수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노신 소재 역시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작년 6,000톤에 불과했던 캐파가 2024년에는 4만 톤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엄청난 캐파 증설 속도입니다. 캐파 증설의 속도는 성장의 속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으니 장기 고성장은 정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CNT 도전제는 다른 소재 사업과는 달리 캐파 증설 시에 고정비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재 기업들이 신규 공장을 증설하면서 발생하는 고정비 부담으로 실적 공백이 있는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실적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좋죠? 올해도 나노신 소재의 CNT 도전제가 적용되는 신규 전기차 모델이 2개 정도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향후 차세대 배터리의 생산이 늘어날수록 적용되는 전기차 모델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얘네 편이네요. 악재나 조정해서 잘 모아간다면 사놓고 신경을 안 써도 되는 투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실적 추정치를 같이 봅시다. 올해와 내년과 2024년까지의 매출 성장률 폭이 엄청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폭까지 폭발적인 우상향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영업이익의 추정치도 엄청난 미친 성장이 지속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말 장난 아니군요. 심지어 영업이익률조차 16%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 절대로 깔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의 신차 개발 기간이
약 3년가량 소요되는 수주 산업이고 2년 후에 공급 예정 물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기 때문에 웬만하면 추정치대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추가 수주에 따라 미래 실적 추정치가 상향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걸 두고 정해진 미래라고 하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투자가 이런 겁니다. 심지어 올해 분기별 실적 성장 추이를 봐도 매출이 올해 내내 쉬지 않고 우상향이고요. 영업이익의 경우도 올해 내내 쉬지 않고 우상향입니다. 연간으로는 볼 것도 없이 정신없이 가파르게 우상향입니다. 그 중심에는 2차전지 CNT 도전제 사업이 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사업별 매출액 비중 변화의 추이를 봐도 CNT 도전제가 작년 19% 비중에 불과했지만 2024년엔 70%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CNT 도전제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향후 캐파 증설 추이를 봐도 내년부터 폭발적인 캐파 증설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더 볼 것도 없습니다. 향후 장기 고성장을 이끌 미래 실적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얘기할까요? 일봉 차트입니다. 얘가 2020년도 채널에서 여기서 물리는 바람에 반년을 욕먹었던 종목입니다. 결국 떡상할 종목을 두고 쌍욕을 매일같이 먹었습니다. 결국 떡상할 종목을 미리 발굴하는 것은 욕만 처먹는 짓이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도 길게 보면 당연히 전고점을 뚫고 계속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만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사고 물리면 또 쌍욕을 매일같이 처먹겠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적절한 매수 타점은 지난 것으로 보이네요. 현재 시장의 포지션은 저 아래 있는데 얘는 여전히 최고가 수준에 있으니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여기 있네요. 메이저의 수급도 유지되고 있고요.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더라도 이번 사이클에서 돌파할 것인지는 어차피 세력의 선택입니다. 차트를 보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세력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쉽지만 보유자의 영역이네요. 주봉 차트를 봅시다. 주봉 차트를 봐도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아도 이미 이번 사이클에 최적의 매수 타점은 지났고요. 지금 사라고 해도 도라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안 살 것 같네요. 월봉 차트를 봅시다. 얘가 차트만 보면 위험해 보이지만 2024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PER 밸류가 20배도 안 됩니다. 동종 업종 내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가 무서운 것은 사실이니 당장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일봉 차트를 봅시다. 이대로 오르면 보유자의 영역이 이어지는 거고요. 혹시 추가 조정을 받게 되면 6만원 초중반에선 목표치의 절반 정도를 담는 것은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시장이 폭망하거나 대형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나 다시 5만원대가 오면 종목 교체도 가능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 정도 대충 구간별 정리를 해두고요. 기회가 왔을 때 다시 째려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나노 신소재는 시장의 영향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먼저 째려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장기 실적 고성장을 꺾는 악재만 아니라면 악재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최악의 시장이네요. 최악의 시장은 투자자에게 고통을 주지만 투자자로서 성장의 기회가 되고요. 값진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줍니다. 워렌 버핏을 포함한 수많은 전설들도 투자자로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거쳐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지금의 고통을 이겨내어 전설이 됩시다. 지금은 최악의 시장이지만 여러분 투자 인생에서 최고의 시간이 되어줄 겁니다. 그렇죠? 최악의 시장을 거쳐 미래의 최고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랑합니다. 화이팅!